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모두를 위한 AI 뉴스 모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AI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죠. 네, 그니까요. 그래서 바빴습니다. 리턴 제로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매출이 10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바빠졌죠. 정말 AI 시장은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세상이 막 뒤바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도 적응하면서 이제 매출도 끌어올리고 서비스도 계속 내면서 정신없는 시기가 이어졌고요. 저희가 AI 스타트업을 같이 하면서 이 모아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AI 시장이 핫하면 현생이 바빠서 이걸 못하고 있다가 너무 밀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아요. 한국에서는 챗GPT가 아주 난리죠. 지금 거의 한 반년째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LLM의 대표주자로 계속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맞아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사실 그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이 거의 폭풍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있어 왔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메타가 공개했던 라마라는 이름의 오픈소스 LLM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GPT가 여전히 강세인데 네. 미국부터 보면 네. 그런 오픈소스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특히 일반인분들은 AI 하면 지금은 GPT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생성 AI에서 가장 핫한 GPT-4 그리고 GPT-4가 이 시장에서 유일한 플레이어인가 그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GPT-4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다들 그 엄청난 능력을 보고 체험을 해보시고 챗GPT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이제 정말 신기하다. 근데 정말 GPT-4만 이걸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대 언어 모델도 이렇게 계속 잘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이건 AI 스타트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AI는 전기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미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으로 인류에게 지금까지 전기가 끼친 영향보다 AI가 더 많이 할 거다. 그리고 그 핵심이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인데 오픈 AI의 GPT-4만 굉장히 파워가 강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고 다른 것들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도 계속 그게 그 형태가 유지가 될 것인가가 초유의 화두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지금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구글에서도 바드를 내고 알파카 그리고 뭐 라마 너무 귀여운 이름을 가진 모델들이 막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일반 문과 입장에서 그 모델들 중에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고 각각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갑자기 남미의 동물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냈던 라마라는 모델이 유출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에서 관련된 LLM들이 좀 고도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모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바로 인지를 하고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갑자기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GPT-4나 이제 소타 LLM들을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겨우 한 2달 만에 GPT-4의 90%까지 따라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볼 거예요. 정말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점수를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건 허깅페이스에 있는 오픈소스 LLM들의 리더보드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밑으로 사실 쭉 계속 더 있어요. 진짜 많아요. 수백 개가 지금 넘게 있어요. 근데 이 LLM들 중에 지금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게 이제 펠콘이죠. 이거는 중동 머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오픈소스 모델인데 보시면은 40빌리언짜리 모델이라는 크기가 나와요. 이제 모델 사이즈 크기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빌리언 10억이죠. 그럼 400억 개 그렇죠. 40빌리언은 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파라미터. 모델이란 뜻이에요. 파라미터는 뇌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원래 사람의 뇌도 뉴런으로 되어 있고 파라미터도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가 얼마나 크냐. 당연히 크면 클수록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고 비쌀 거고 사용하는데도 비싸지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양이 많겠죠.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지금 제일 유명한 오픈 AI의 GPT-3, 지금의 챗GPT 나오기 전에 3는 175빌리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펠컨이 훨씬 더 적죠. 네. 그렇죠. 여기는 오픈소스 LM들만 모아놓은 리더보드예요. GPT-4를 비롯한 다른 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오픈소스들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고 네. 오픈소스 모델들은 40빌리언 정도가 이제 평균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GPT 3.5하고 4는 안 알려져 있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오픈 AI가 우리는 파라미터 사이즈로 경쟁하지 않겠다 하면서 크기를 공개를 안 했는데 최근에 루머에 의하면 220빌리언짜리 모델 8개가 합쳐진 모델이 GPT-4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리더보드를 좀 볼게요. 리더보드에서 크게 4개의 벤치마크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를 해놨죠. ARC, 뭐 헬라스웩,
MMLU 이런 것들이 다 유명한 문제 데이터셋들이에요. 그 오픈소스 모델들이 성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를 보시는 게 여기 벤치마크에서 나오는 점수들이고 거기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풀고 그 점수들을 가지고 결과를 낸 거예요.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리더보드가 나왔다. 그러면 1등인 펠콘이 보시면 ARC가 61, 헬라스 웹이 84, MMLU가 54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GPT-4는 얼마가 나왔을까? 그 차이잖아요. 네, 궁금해요. GPT-4는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MMLU에서 86, 헬라스엑에서 95. 이 정도면 오픈소스의 1등하고는 차이가 꽤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수능 1등급과 3등급 정도의 차이로 느껴지네요. 그쵸. 네, 약간 지금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공인된 데이터셋에서 비교를 하면 지금은 오픈소스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모델들도 GPT-4 혹은 3.5에 비해서도 꽤 차이가 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90%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75%, 80% 정도까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문제 데이터셋들은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뭐 국어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 ARC라고 불리는 부분은 과학 문제에서 나와요. 한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에서 나오는 이제 과학 문제들 가지고 문제셋을 만든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 MMLU 같은 거는 멀티태스크에서 측정을 하는 거라서 과목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추론하는 것들이 주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LLM의 성능을 평가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범위가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답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논술 시험 같은 거. 그렇죠. 글이 쫙 나왔는데 그 안에서의 논리를 보고 날리지가 얼마나 배어 있는지 보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얼마나 안 했는지를 보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인된 셋들도 사실 완벽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LLM을 평가하는 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여러 사람이 여러 형태로 도전을 하는데, 방금 보신 것 같은 벤치마크도 있지만 사실 제가 더 좋아하는 방식은 다른 데서 접근하고 있는 리더보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사람이 풀면 100점은 나오나요?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는 시도예요. 지금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 유사도를 보고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GPT-4가 제일 잘하니까 GPT-4의 답변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기도 해요. LLM들을 할 때는. 사람이 할 때 100점이 나오느냐? 당연히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여러 명이 참여했을 땐 또 재밌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LLM의 측정 방식이 지금 보시는 비쿠나를 낸 곳의 리더보드인데, 여기는 재밌어요. GPT-4하고 이제 클로드 같은 사기업 연구소들의 LM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평가가 됐는데, 세 가지 평가 기준이 들어가요. 위에 두 개는 방금 설명한 것 같은 유명한 데이터셋이랑 비슷한 형태이지만, 첫 번째가 재밌는데 챗 아레나의 엘로 레이팅이란 걸 해요. 이에로 레이팅인데, 이에로 레이팅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겨룰 수 있는 종류, 승패가 정해지는 게임에서는 이에로라는 걸 도입해서 싸울 때마다 상대의 레이팅을 서로 조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바둑에서도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체스에서도 이에로를 도입해서 서로 겨루고 났을 때 상대 레이팅이 더 높은데 내가 이겼다. 그럼 이제 나는 많이 올라가고 상대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비슷하면 방식. 조금씩 이게 조정되고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 방식으로 LLM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리더보드가 그게 반영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두 LLM의 답변을 비교를 하는데 누가 뭔지 몰라요. 네. 블라인드로 얘가 더 잘한 것 같아 하고 승패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GPT-4도 포함되고, 오픈AI의 베테랑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고 하는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어요. 클로드가 지금 2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오픈AI의 베테랑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회사인데, 여기서도 GPT-4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어요. 그 이름이 클로드고, 클로드가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유명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GPT-4랑 비교를 한 걸 보시면 GPT-4가 1227, 근데 클로드가 1178로 거의 유사하게까지 따라와 있죠. 그러네요. 네. 변절자들 아닌가요? 변절. 아니, 약간 기술 회사에서 네. 나와서 같은 기술을 창업을 한 건데, 이런 건 법에 저촉되진 않아요.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들인데, 이 분야에서는 인재들이 굉장히 비싼 값에 옮겨가면서 사실 기술은 인재 따라서 같이 플로우가 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오픈AI도 구글에서 나온 논문들과 인재들이 모여가면서 구글의 폐쇄적인 정책에 저항해서 우리는 이걸 좀 AI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겠다. 이름부터 오픈 AI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와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돈을 엄청 부어서 만든 모델들을 또 꽁꽁 숨겨두고 데이터도 모델도 공개를 안 하면서 이제 거기 저항하는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쟤네는 오픈 AI지만 오픈이 아니다. 클로스드 AI다. 네,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면 이건 전부 영어권 얘기예요. GPT-4와 클로드는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어요. 꽤 유사해요. 그리고 GPT 3.5보다 오히려 클로드가 더 잘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구아나코, 이것도 오픈소스 모델인데, 여기서부터 구아나코, 비쿠나, 그리고 팔콘 친구는 어디 갔죠? 팔콘 친구는 여기에 안 들어있어요. 평가를 안 받은 건가요? 평가를 안 받았죠. 여기서는 4만 명 이상의 유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해로 레이팅을 거치게 됐는데, 이제 이 과정에 참여를 안 했던 거죠. 팔콘은 나온 지 좀 최근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 GPT 3.5 터보가 저희가 그 GPT
API를 쓴다라고 하면 쓰는 모델인 것 같은데 GPT-4도 풀려 있나요? 둘 다 API로도 풀려 있고 GPT 3.5는 여러분이 만약에 챗GPT를 무료로 사용하신다. 그럼 이제 그때 쓰는 게 GPT 3.5예요. 유료로 사용하실 때는 GPT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이때 쓸 수 있는 게 GPT-4예요. API로 사용하시게 되면 둘 다 쓰는 형태는 거의 유사한데 GPT 3.5가 훨씬 싸고요. 싸죠, 그쵸? 훨씬 싸요. 그래서 거의 다 이거 쓰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개발하는 건 거의 3.5를 네.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GPT-4는 한국어에서는 차이가 꽤 나요. 3.5하고. 다국어에서 GPT-4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아직은 오픈AI가 이걸 싸게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도 이걸 굉장히 빨리 많이 공급하는 거에 집중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서 재밌는 방식이죠. 여러 명의 유저들이 블라인드로 승패를 결정하는 이에로 레이팅을 도입해서 얼만큼 얘가 자연스럽게 잘 말하는 언어 모델인가 를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GPT-4하고 클로드가 제일 최상위에 올라 있는 건 맞고 그럼에도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지금 비쿠나 같은 모델을 보시면은 겨우 13빌리언이에요. 굉장히 작죠. 네. 작단 얘기는 학습시키는 데도 훨씬 싸고 이걸 가지고 추가 학습을 시킨다던가 서빙을 할 때도 훨씬 적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GPT-4처럼 무겁고 비싼 모델을 돌리지 않아도 사내에서 자신들의 날리지 베이스를 통합해서 추가 학습을 시키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NLP 영역을 잘 할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직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의 관심이 오픈소스 모델들이 얼만큼 소타 LLM들을 따라오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리더보드가 굉장히 재밌는 접근으로 이걸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GPT-4가 싸고 빠르게 공급이 된다거나 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AI 회사들도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쵸. 뭐 AI 회사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누가 또 살아남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어에서 LLM이 얼마나 더 성능을 낼 수 있고 앞으로 누가 이걸 잘 이용해서 뭘 더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보시는 이 모델들의 상대 비교들은 전부 영어 베이스예요. 한국어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GPT-4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가 만든 하이퍼클로버. 여기는 하이퍼클로버 X란 이름으로 지금 다음 버전을 내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알려져 있는 걸로는 여기 크기는 200빌리언 정도 돼요. 200빌리언이요? 네. 그러면 GPT-4에서 8분의 1이네요. 네. 그리고 들어간 GPU의 양을 보더라도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고성능 학습용 GPU가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A100이라는 GPU인데 지금 하이퍼클로버는 학습시키는데 한 1000장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1000장이면 뭐 한 장에 최소 1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장비로만 뭐 100억, 200억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 GPT-4는 학습시키는데 10,000장이 넘게 들었다고 해요. 10,000장. 네. 1,000억 정도. 1,000억인데 GPU 값만 그렇다는 거고 이걸 돌리게 하는 장비를 만들 때는 훨씬 더 들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AI가 작년에 적자였죠. 그쵸. 작년에 사용한 게 7,000억이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죠. 이제 올해부터 벌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모델 하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추가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느냐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첫 번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모델 성능이 얼만큼 나오느냐. 다시 말해 한국어도 우리가 챗GPT에 쓰이는 GPT-4를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빨리 나올 거냐. 이게 지금 업계 초유의 관심사이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그쵸. 당연히 첫 번째로는 자연어를 다루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유리해져요. 예를 들면 저희 리턴제로도 포함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음성을 다루고 있었고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이후의 가치들을 더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이것들이 전부 NLP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어요. NLP에는 의도를 분류한다던가 감정을 분석한다던가 키워드를 찾는다던가 여기서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들을 원래는 제각각으로 만들었어야 됐고 그것들이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LLM이 나오면서 NLP 시장이 전체가 다 뒤집혀버렸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한 가지 모델이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쵸. 이게 약간 원래 가내수공업처럼 요약 모델 따로 개발해주고 그쵸. 뭐 질문에 답해주는 모델 개발해주고 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그거를 한 모델이 다 처리를 해주게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뭐 음성으로 인식한 내용이 무엇이든 뭐 CS를 다 처리해주고 그쵸. 필요하면 요약도 해주고 네, CS가 많이 들어오는 대기업에서는 하루에 1000통, 10,000통씩 그쵸. 들어와요. 근데 네. 이 내용들이 전에는 전부 묻히기만 했다가 이제 음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받아 적고 이제 키워드 검색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여기서 인사이트를 꺼내고 가치를 꺼내는 예를 들어 오늘의 통화에서는 어떤 종류의 문의가 갑자기 늘었다던가 갑자기 어떤 경쟁자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꺼내려면 굉장히 복잡한 NLP 기술들이 들어갔고 사실 잘 워킹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들이 LLM으로 갑자기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연어를 처리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가진 곳이 이제 훨씬 저렴하고 파워풀한 모델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뭐 있어요. 뒷단까지 밸류 체인이 확장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시장 규모의 이 확장의 특혜를 누리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음성이든 텍스트든 요거를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쪽에 AI를 제공을 했던 뭐 우리 음성인식 같은 쪽이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LLM을 개발하는 여긴 스타트업은 아니고 대기업들 네이버나 오픈 AI 이런 데들이 있고, 이제 뒷단에 이렇게 프로세싱이 된 대답들을 TTS로 만들어주거나 뭔가 서플라이 해주는 쪽에 또 AI가 붙잖아요. 네. 그쪽이 커진 것 같아요, 기회가. 네, LLM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에 투입이 될 거고 훨씬 더 다양하게 쓰이게 될 텐데, 저는 제일 먼저 스타트업 쪽에서 수혜를 받는 곳은 이 LLM의 밸류체인을 앞뒤 쪽에서 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곳들. 예를 들면 사람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아무래도 음성이 가장 많이 쓰이죠. 이제 앞뒤 쪽에서 음성을 알아들을 때 사용하는 음성 인식 혹은 대답을 할 때 사용하는 음성 합성, 이런 것들이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업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기업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LLM에 이용을 하게 하느냐, 구체적으로는 내부에 파일로 쌓여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잔뜩 녹음되어 있는 음성으로 쌓여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확장되어서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꺼낼 수 있는 LLM이 적용이 될 때, 지금처럼 오픈 AI의 API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는 어떤 기업은 사용할 수 있지만 큰 기업들은 사실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일단 내부에서 날리지 베이스를 얼마나 잘 통합하느냐,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가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이 LLM 니즈에 잘 맞게 기존의 음성이나 파일 데이터들을 날리지 베이스로 잘 통합해서 연동을 잘 해주는 회사들, 이걸 풀어주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들을 고객으로 데려오면서 저는 주요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AI의 모델이 그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클렌징을 해주는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아마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앞서가고 있는 영어권에서는 이제 음성 쪽을 LLM에 맞게 잘 처리를 해주는 회사들이 AI 스타트업 중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희 같은 AI 기업들은 그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더 싸고 빠르게 그 모델을 효율화시키는 데서 엣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 네, 그리고 서비스 프로덕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AI가 빨리 성장하고 기술이 바뀌는 시대여도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럼에도 데이터와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가 생성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해자로 삼을 수 있는 회사, 그게 저는 지금 이 시기의 AI 회사들의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턴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GPT-4와 경쟁하고 있는 LLM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국어의 LLM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국에서의 LLM 시장의 확장이 또 AI 스타트업 씬에 미치는 영향까지 네, 그렇게 정말 다 다뤘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GPT-4가 여전히 제일 잘하고 있다. 경쟁자들이 빨리 따라오고 있고 양은 많지만 한 80% 정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영어권 기준으로.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아직 GPT-4만큼 잘하고 있는 곳은 없어 보이고,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하이퍼클로바엑스가 그나마 눈에 띄고, 오픈소스 모델들은 한국어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중,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LLM이 빨리 성장하면서 이제 영어권에서 나온 사례들하고 이후들의 로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에서도 LLM이 잘 되었을 때 어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앞뒤 쪽에서 붙어서 기업들이나 날리지 베이스를 합치는 데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같이 연구하는 곳.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도 이 오픈소스 LLM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한국어, 일본어가 얼마나 파운데이션 모델이 빨리 성능이 올라오느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시장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오게 될 거고, 이제 음성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역량을 크게 확장시킬 일이어서 이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 전략 혹은 프로덕트 오너 쪽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CEO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기대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LM은 AI 전체에서 마치 전기처럼 이제 베이직한 기술로 동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직 없어요. 근데 조만간 나오게 됐을 때 영어권처럼 이 시장을 크게 개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올 하반기 정도면 첫 번째 쓸만한 모델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찾아온 모아이,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